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박 대통령 관련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사저 앞에서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일어났던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대통령 사저 앞에는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지지자 3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인근 도로는 100m 넘게 차량 정체가 이어졌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노점상까지 들어설 정도였는데요. 근데 문제는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를 트는 등 지나친 소음 문제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역 주민에게 민폐 끼치는 행위는 제발 좀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대구 사저에 입주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예방 일정을 연기하는 등 공식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대구 입주 후 잠을 푹 주무시고 편하게 휴식하며 보내신다며 무엇보다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다. 지금은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뉴스원에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와 맞물려 지지자 외에도 박 대통령이 다시금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거의 5년 만에 박 대통령을 특별 사면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정치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선을 그어왔던 국민의힘 수뇌부도 박심을 잃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촛불과 함께 사그라들었던 박 대통령의 존재감이 다시 커지기 시작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은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입니다. 공교롭게도 정치권의 최대 이벤트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퇴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킹메이커가 부상하듯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각 지역의 민심을 좌우하는 유지의 입김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박 대통령의 경우 보수의 텃밭인 TK 대구 경북에서만큼은 여전히 정치 거물로서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박 대통령 몸값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 상당수 주자들이 대구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 후보군으로는 권영진 현 시장과 홍준표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정상환 변호사,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함합형에 오르내립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최소한 TK에서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국적인 호감도와는 별개다.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유산인 셈이라며 반면 윤석열 당선인은 TK에서는 비주류다. 지방선거에서는 TK 주류인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윤석열 당선인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역 유승민이가 박 대통령이 사라지면 자신이 TK 맹주로 군림할 줄 알았지만 실상은 자기 동네 지역구조차 보디가드 없이는 활보하기 어려운 망나니 신세가 된 거 보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의 분석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구 정가에서는 대구시장의 열쇠를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K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한 의원은 현재로서는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설 것인가 예측이 어렵다. 강점이 저마다 뚜렷한 예비 후보들이 나선 상황이라며 이런 판세에서는 박 대통령과의 만남 한 번, 박 대통령의 덕담 한마디가 여론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부상이 윤석열 당선인의 불안정한 지지 기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나 행정 경험이 전무한 영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압도적인 정권교체 민심 덕분이었습니다. 이른바 반문연대의 힘이 컸습니다. 뒤집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윤석열 당선인 개인의 팬덤을 만들어갈 시간도 기반도 부족했던 셈입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이른바 친박연대라는 거대한 팬덤을 자랑합니다. 이들은 탄핵 국면에서도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박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중 일부 친박계 보수 유권자들의 경우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여전히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이 끝났고 박 대통령도 사면된 상황에서 이들이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 셈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문재인과 19일 만에 회동을 했는데요. 이날 회동에서의 주요 내용만 정리해 소개하겠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청와대 만찬 회동에 배석한 뒤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청와대 이전을 면밀히 검토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합니다. 이날 회동의 주요 의제로 꼽혔던 우한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조국 사면 문제는 회동에서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는 전언입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사면 문제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문재인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헤어질 때는 문재인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넥타이를 선물하며 꼭 성공하시길 빈다. 제가 도울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말했고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건강하시길 빈다고 했다는 전언입니다. 여기서 짧게 논평 하나만 해보자면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떠나는 정권의 어떠한 것도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분명 국민이 왜 정권 교체를 열망했는지 인식하고 전 정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해 바로잡아야 할 겁니다. 특히 이날 회동을 앞두고 양측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역사라는 긍정의 평가 위에 서야 다시는 역사를 퇴보시키지 않고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다소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는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의 일대 수정을 예고한 윤석열 당선인 측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발언으로 읽혀지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무슨 성과? 부동산 급등, 종전선언, 탈원전? 대체 5년 동안 후퇴시킨 거 말고 무슨 성과가 있었나? 성과를 단 하나만 얘기하면 인정하겠다라고 조소하며 적폐수사 승계합시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매일신문 역시 네티즌들과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기념할 공로가 있기라나 모아놓은 치적이 있기라나라는 제목의 대구매일신문 만평인데요. 청와대에서 퇴임하는 문재인 부부 짐을 싣던 포장이사찜 트럭 운전사가 나라 돈으로 산 것도 많다던데 막 실어도 되냐라고 묻자 이삿짐을 나르던 직원은 옷 말고는 실을 게 없다고 대답합니다. 지난 2012년 11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 진성준이는 박근혜 전 대표가 3년 동안 133벌의 각기 다른 여성 정장을 입었다. 옷값은 3억 9,900만 원으로 그리 검소한 액수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이는 지금까지 금악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또 사후 감독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특활비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랬던 좌파 정치권이 특활비와 김정숙 옷값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통해 비공개하며 버티고 있는데요. 특히 김정숙 옷값은 국가기밀이라는 청와대의 헛소리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까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항소한 이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김정숙이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정숙을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국고 등 손실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의전비 논란과 관련해 김정숙이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청와대 특활비가 영부인 의류나 구두, 장신구 등 구매에 사용됐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민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12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집행한 특활비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청와대의 특활비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서민 교수는 정권이 바뀌면 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윤석열의 말에 문재인이 특유의 경로를 선보였다며 하필이면 문재인이 경로했던 바로 그날 납세자 연맹이 냈던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교수는 납세자 연맹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집행한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의 의전 비용과 관련해 정부가 지급한 비용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특활비를 탈탈 털었고 그가 입던 옷까지 시비를 걸었던 정권이니 자신이 쓴 내역도 공개하는 게 맞지만 청와대의 대답은 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민 교수는 납세자 연맹은 정보 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그 판결이 왜 이리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왔다며 결과는 납세자 연맹의 승소라고 밝혔습니다. 서민 교수는 4년 전에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기세여서 조용히 넘어갔겠지만 이번에는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세다면서 특히 김정숙이 해외에서 어찌나 패션쇼를 해댔는지 그가 입었던 옷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물론 청와대가 이 비용을 공개할 리 없다며 퇴임 이후엔 공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항소를 하고 그 뒤 몇 달만 버티면 이 논란도 지나가리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찰총장 시절 썼던 특활비의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여권의 공격이 얼마나 어이없었는지에 관한 내용이라며 오늘의 결론은 적폐청산도 특활비도 내로남불인 문재인 정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영림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이번 주만 무려 2번씩이나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